여기 이거 껴있는 겁니까? 한말 사면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샌드위치 상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 게 구획이 정리가 되니까 쓰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 이거는 식빵끈이에요. 이건 이제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걸레예요. 이것도 샐러드예요. 이거 샐러드 같은데요? 이게 버리기에는 상자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 살림의 정수를 제가 지금 배워가는.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는 편인데 모델하우스의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받이를 높게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이게 등받이가 높으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째 여기 광명 쪽에 살고 있는 양민하라고 합니다. 토박이시군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직장을 이제 잡게 돼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이제 서울로 와서 95년부터 살게 돼서 지금 이제 올해 30년째. 30년 차? 네. 원래 제 고향은 전주인데 여기 서울에 사는 게 더 오래된 거죠. 죄송한데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53이에요. 95년도에 오셨는데 30년 사셨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대학 졸업하시고 와 그렇군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산디과 나와가지고 디자인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다른 쪽으로 좀 전업을 했어요. 애 낳고 나서 지금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건설사 쪽에서 AS 관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의 전문가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 그쵸, 있죠. 그쵸. 예. 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광명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광명이란 곳으로 오신 이유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오빠가 광명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광명 쪽에서 가까웠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자인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 집에 같이 거주하면서 그렇게 해서 첫 터전을 광명에 잡다 보니까 몇 번 이사는 다녔지만 계속 이제 이 동네에. 살게 되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광명이라는 곳에 계속 이제 30년 사시면서 여기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아, 좀 그런 거 아쉽고. 있죠. 광명이 좋은 점이 안양천. 봄에 벚꽃길이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정말. 벚꽃 명소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봄철 같은 데는 멀리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뭐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산책 겸 가면 벚꽃 한창 필 때는 진짜 무슨 뭐 명절 때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네.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광명 시장도 가깝거든요. 가격도 싸고 일단 신선하고 그리고 퇴근길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장 보고 올 때도 잠깐 들려서 그렇게 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서 신축 아파트인 거죠? 그쵸. 9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23년 9월에. 네, 23년. 아 진짜 별로 안 됐네요. 한 4개월? 그쵸. 5개월? 예. 전에는 제가 이제 구축에 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거주, 하우스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는 애정이 조금 많이 생기고. 그쵸.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실의 배치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되어 있고요. 아, 맞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요거는 일단 예. 집 찍어보면서 아, 얘기를 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찍어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예. 그겁니다. 옛날에 처음 자취할 때 오피스텔 딱 처음 새로 생겼는데 갔었거든요. 어디에 뭐가 조금 이제 고장나 있다. 예. 막 이런 거를 제가 막 찾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근데 업을 그걸 하시니까 아.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얘기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집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관이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실, 여기가 방, 화장실, 주방이 있는 예, 이런 맞아요. 구조고 여기가 몇 평형인가요? 제가 22평이에요. 22평형. 이 집으로 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규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금액선에서 적정한 선이었었고 그리고 일단 남향이고 지하철이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포인트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실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나요? 그때는 6억 좀 안 됐었어요. 실제 이제 입주는 9월에 했지만 계약은 4월 그 정도에 해서 한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그때 매수했었을 때보다는 1억 5천 이상. 올라갔어요? 네, 신규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겠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찍어볼 텐데요. 현관에서 이거 보면 좋다. 현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문이 겨울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공을 할 때 신경을 좀 덜 쓰면 이게 가다가 중간에 한 이 정도에서 멈춰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내가 또 닫아야 돼요. 두 번 스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귀찮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꼭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우측 상부에 보면 속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전 점검할 때나 그럴 때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 조절을 집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옆에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네. 몇 번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는 이거는 살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뭐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경우대 반품할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또 네임펜으로 해가지고 뭐 반품 써야 되는데 네임펜 찾으려고 하면 또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임펜이 그래서 네임펜 여기다 해놨어요. 박스 뜯을 때 네. 쓸 칼, 그리고 반품할 때 쓸 테이프. 테이프. 근데 이게 동선이 불편하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어디 안에다 넣으면 그거 꺼내기 귀찮아서 안 쓰게 돼요. 저 살림을 해보니까 네. 뭔가가 이제 스텝이 하나가 들어가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쵸. 장 볼 때 쓰는 이런 카트 같은 경우에도 현관 앞에다가 놔서 장 보러 나갈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현관이라는 게 신발장도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모든 물건은 여기가 다 있는 거네요. 그쵸. 여기가 이제 정말 신발이네. 신발장. 그러면 이제 중문을 넘어서 들어가면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 물건을 많이 안 두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해요. 결국 물건이 많으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려고 하지도 않고. 아, 그렇군요. 네. 여기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이제 아드님의 방. 학생이신가 봐요? 대학생인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아, 합격을 해서 오, 축하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발령 날 예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여쭤본 게 딱 그 방에 예. 정말 공부만을 위한 책상이구나. 아. 왜냐면 이거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봐요. 이게 애가 신문을 보거든요. 가까이 도서관도 있고 해서 네. 책도 많이 빌려보는데 독서대에다 놓고 보면 훨씬 공부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독서대를 항상 책상에다 거치를 해놓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한 이유가 이걸 바닥에다 놓으면 청소할 때 이걸 또 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귀찮거든요. 수납 관련해서 좀 부양하는 걸 좋아해요. 공중부양. 바닥에다 놓지 않고 걸어 놓는다거나 그런 형태로 수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은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거실. 아까 저한테 좋은 질문입니다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 맞아. 왜 거실의 배치가 이렇게 돼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하면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예요? 창가? 그쵸. 창을 바라보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치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네. 거군요. 근데 바꾸니까 너무 좋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 요게 가능한. 예, 이렇게 대화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작은 차이지만 공간감이 있어요. 거실하고 주방 중간에다가 소파를 배치를 하니까 타고가 약간 열린 것 같은 대화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배치만 조금 달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이 올라간다고 할까? 식탁도 원래는 싱크대 앞쪽이었었어요. 원래는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이제 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구석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근데 저희가 이제 식탁을 옮긴 네. 이유가 창이 좋아서. 이렇게 봤으면 네.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 근데 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면 그냥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괜히 예약석 네. 1번이 여기인 게 아닙니다. 괜히 창가 자리가 맞죠. 네. 그럼 여기선 보통 뭐 하시나요? 식사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집에서 운동할 때는 유튜브를 켜놓고 켜놓고 여기서 네, 네네. 그쵸. 그리고 체중 재시고 네. 이 루틴이 있으시네요. 그쵸. 그래서 저희 매트도 있고 이제 아령이랑 있는데 근데 체중계가 되게 거실 한가운데 있네요. 왜냐면 아침마다 재니까 매일 재세요? 네, 매일 재요. 이게 그냥 루틴이 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번 주에는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하니까 조금 그래도 빠졌구나. 근데 어제 내가 회식한다고 1kg 쪘구나.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계를 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와, 알겠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걸 노트북하고 연결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블이 밑으로 나오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다이소에 가면 이런 스티커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지금 걸어놨거든요. 와, 오, 네네네. 여기다 이제 걸어놓으면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너무 좋다.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런 네. 수납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컨 리모콘, 모니터 리모콘, 캔들, 라이터 이렇게 해서 가깝게 여기 책꽂이 밑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는 여기서 이제 꺼내 갖다가 쓰시고. 쓰는 용도로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라탄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 와이파이 상자예요. 밑에 이게 있는 거군요. 네,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해치니까 라탄 박스를 사가지고 와이파이를 넣어놓은 거죠. 콘센트 케이블이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거실에서 요거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나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샤시 유난히 문이 잘 안 열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꼭 AS 보수를 받으셔야 되고 문을 열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샤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받으시는 게 좋고 저도 오늘 보수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스토퍼거든요. 문을 다 열었을 때 완충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없었었거든요. 네. 사전 점검할 때 이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 4개월 만에 이제야 온. 예, 어린애가 있다거나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세게 누르면 PVC 면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혹시나 또 누락이 되거나 하면 이런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은 좋다. 거죠. 예. 이 소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패브릭의 단점은 세탁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이 돼요. 세탁까지 되니까 유지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 팁 하나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는 편인데 모델하우스의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받이를 높게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이게 등받이가 높으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럼 집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20평대는 높이가 낮고 대신에 이런 쿠션으로 데코레이션을 좀 더 한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해놓죠. 와, 재밌다. 엄청. 그럼 이제 방을 좀 먼저 볼까요? 안방. 침대가 없네요? 침대를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 고르지를 고민이지? 못했어요. 바닥에서 욕 깔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 잘 때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네. 제가 바닥에다 놓는 걸 싫어해서 이거는 식빵끈이에요. 이건 이제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제 안 내려가니까. 걸리적거리지가 않으니까 글루건으로 해가지고 와, 저는 그 글루건 어디에 쓰시나 했더니 이런 곳에 쓰고 계시. 예.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화장대 위에다 일부러 아무것도 안 뒀어요. 그 위에 또 먼지가 또 쌓이고 그러잖아요. 없는 게 보기에도 더 깔끔해 보이고 해서 안에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거는 샌드위치 상자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좋은 게 구획이 정리가 되니까 쓰러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높은 거는 뒤에다 놓고 낮은 거는 앞에다 둬서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큰 거 안에다가 작은 거 이렇게 수납을 했어요. 공간이 어쨌든 반으로 또 줄어드니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원래는 세워놓는 그쵸? 용도였죠. 뉘어놔서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기가 막히네요. 이게 살림의 네. 짬이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이거든요. 오, 드레스룸이 되게 크게 있네요. 네. 저도 이거 이제 유튜브 보고 배운 거예요. 신발 상자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수납함으로 쓰는 거죠. 어허. 근데 이게 또 꽤 튼튼하고 해서 안에도 뭐 정리할 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열고 닫기도 편하고 물건은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깔끔해요. 근데 그쵸? 저기 안에 다 숨어져 있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뭐 다이소에서 이건 구입을 한 거고 네. 이런 거 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데서 뭐 물품 구입하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종류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근데 어떤 거는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냥 잘라서 100% 맞을 수는 또 없거든요. 그쵸. 그럼 거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가방이나 뭘 사고 나면 왜 하얀색 부직포 가방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쵸. 그 뭐 더스트백이라고 불리는데 네, 그런 맞아, 거죠. 맞아. 네. 근데 이게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무밴드로 해놓으면 사이즈가 정형화되잖아요. 물건의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그냥 고무밴드로 해서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죠. 기가 막히시네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찾고 할 때도 번거롭지도 않고 이건 좀 큰 거였구나. 이건 좀 작은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나와서 저쪽으로 가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을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 가장 간단한 거긴 한데 스프레이건이 비데선에다가 네. 한번 꼬아서 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닿아요, 이게. 그럼 여기가 물때가 또 껴요. 네. 이것도 귀찮거든요, 사실 청소가. 근데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은 줄을 닦을 일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차단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띄운다. 그렇죠, 공중부양. 띄우고 귀찮은 걸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지가치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케이블 용도예요. 케이블.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관도 되고 건조도 되고. 기가 막히네요. 각도를 살짝 사선으로 해서 쓰러지지도 않고. 물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거는 거의 치간 칫솔 보관계의 거의 그쵸, 그쵸. 끝이다. 끝이다. 이거는 게다가 귀여워요. 그렇죠. 색깔도 예뻐가지고 네. 고무장갑 쓰고 저는 말리면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형태가 그냥 하면은 부피가 좀 커지잖아요. 3분의 1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네. 싹 하셔갖고. 집게로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면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나중에 찾기도 쉽고. 이건 뭡니까? 아, 그 뭐냐면 물티슈인데 샐러드를 먹고 나서 그 안에다가 물티슈를 넣어 놓은 거예요. 위에만 이렇게 또 뚫으신 거네요. 네, 거기다 테이프 붙이고 물티슈만 있으면 그냥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또 네네. 몇 번 쓰면 샐러드 박스를 이제 재활용한 부분인 거죠. 와,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정말 좋아하시네요. 근데 여기 이거 껴있는 겁니까? 아, 이건 뭐냐면 청소를 할 때마다 이게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하든지 아프고 그래서 양말 사면 붙어있는 거 마트에서 사면 이제 양말에 붙어있는 건데 그걸 네. 빼가지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쉽게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제자리 갖다 놓을 때도 이렇게 하면 우와. 되니까 재활용한 거죠. 이것도 버릴 수 있는 물건인데. 와, 거의 살림의 선생님 같은 느낌이시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방. 네, 주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여기예요. 그림도 너무 좋고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주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식탁을 놓거나 이러면 사실은 여기 벽에 뭔가를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방이란 공간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군요. 바라보면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전에는 저도 이제 냉장고 컸어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거기에 맞게 물건을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 왠지 채워야 될 것 같은. 네, 내가 음식을 많이 안 먹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냉장고도 작은 걸로 바꿔서 이사를 하면서. 얘는 냉장고가 아닌가요? 냉장고 아니에요. 요즘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수납장인데 이 가전에 맞게 동일한 색상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냉장고? 아, 저는 냉장고 이 정도면 크지 않나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수납함이에요? 네, 이것도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네네. 들어가 보니까 서랍 형태의 수납함을 활용을 했어요. 안에가 아. 깊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좀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 짜투리 공간을 다 활용을 하는 거죠.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딱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해서 다 네. 먹고 쌓아놓고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건강하게 드시네요. 요거트, 샐러드, 달걀 이런 것만 있고 냉장고가 사실 크지 않은 편인데 네. 정리도 잘 돼 있고 딱 적당한 것만 들어가 있네요. 아, 정말. 예, 꼭 필요한 것만 네. 하고 최소로 사요. 모든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아, 원 플러스 원이어도 필요 없으면 안 산다. 안 사요, 안 사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살 때는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며칠 있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네. 아, 제가 반성하고 갑니다. 아.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요거트가 있었던 병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다 씻어서 말려가지고 고춧가루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한눈에 찾기에도 쉽고. 그쵸. 요즘 이런 병들도 잘 나오니까요. 네, 맞아요. 너무 궁금한 게 걔는 뭐? 이 후드예요, 후드. 후드예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거는. 훨씬 여기보다 더 잘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배기 효과는 훨씬 나아요. 효과가 훨씬 네. 좋군요. 옆에다.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눈으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렌즈 겸 오븐인데 이거를 이 안에다가 넣었어요. 이걸 위에다 놓으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간 차지도 하고.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책꽂이 용도거든요, 저게. 아, 다이소에서. 이게 원래 책꽂이군요? 네. 근데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니까 프라이팬 사이즈하고도 딱 맞고 옆에 다른 물건하고 간섭이 안 되니까 훨씬 편하죠. 여기가 이제 싱크대군요? 여기 이제 행주를 닦을 때 세제가 바닥에 있으면 들고 밑에를 또 닦아야 되잖아요. 부양. 다이소 가면 이런 게 있어서 요거죠. 네, 하나는 벽에다가 붙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잔반 탈수기는 거의 이렇게 항상 빼놔요. 배수구 같은 경우에도 건조를 해놓는 게 좋잖아요. 네, 그쵸. 이 안에서도 계속 물기가 있고 하니까 통풍이 잘 되도록 하고 설거지 할 때는 다시 넣어서 쓰시고. 하는 형태로. 여기가 이제 보조 주방이고요.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이 딱 하나예요.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몇 가지를 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물건을 뭘 구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닐을 얻게 되잖아요. 그쵸. 안 갖고 싶어도 갖게 아니, 되죠. 어쩔 수 그죠, 없이 그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비닐을 이렇게 제가 접어놔요. 여기다가 사이즈별로. 여기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넣어놔요. 여기다가 뭐 비닐, 여기다가 종이류. 만약에 그러한 쓰레기통이 있다라고 하면 버리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그냥 출근할 때 가지고 와서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비닐까지. 물통을 반 자른 건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세제를 사면 우유통에다가 넣어놓거든요. 여기다 넣으면 흐르잖아요. 옆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넣으면 딱 맞네요. 딱 맞잖아요. 네.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서 부을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뚜껑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끈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걸어 놓으면 세제 보관하기도 좋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원리 원칙이 너무 좋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띄운다 그리고 귀찮다 이 두 그쵸. 개가 네. 이 모든 걸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귀찮다라는 생각이 프레임을 바꿔준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걸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샐러드예요. 이거 샐러드 같은데요? 이 버리기에는 상자가 너무 튼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걸레를 접어서 놓으니까 사이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정형화를 정형화시킨다. 그쵸. 30년 살림의 정수를 제가 지금 배워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나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필요하지? 그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이게 더 편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집이란 어떤 공간입니까? 제2의 얼굴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40이 넘으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오롯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집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일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